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파업 직전인 15일 새벽 2시 반쯤 사측과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노사는 마라톤 협상 끝에 임금을 3.6% 올리고 정년 2년 연장 등에 합의했습니다. 민원 25에서는 신정동 남부보호관찰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살펴봅니다. 주민들은 보호관찰소가 확대될 경우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출입구 관리사무소 건물 자체를 또 다시 쓰기 시작하면서 확대가 되는 부분들을 이제 학부모님들이 없어지지는 못할 망정 이게 좀 더 커진다는 것이. 서울기록원이 시범 운영을 마치고 정식 개원했습니다. 서울 혁신파크에 들어선 서울기록원에는 서울시 기록물 130만 점이 보관돼 있습니다. 이 밖에 우리 지역 주요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플로티비 뉴스 양천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파업 직전인 15일 새벽 2시 반쯤 사측과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노조는 파업 돌입 예정이던 오전 4시를 불과 1시간 반 앞둔 2시 30분쯤 사측과 막판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노사는 임금 3.7% 인상, 2021년까지 정년 단계적 연장, 학자금 등 복지기금 5년 연장 등의 조건에 합의했습니다. 앞서 노사 양측은 14일 열린 2차 조정회의에서 임금 인상률을 두고 노조 5.98%, 사측 2%대를 제시하는 등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수차례 정회와 속개를 거치며 진통을 거듭했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난 2004년 서울시가 처음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8개 지자체에서 일부 또는 전면 도입했는데요. 시민들의 이용 편의는 좋아진 반면 막대한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준공영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민간에서 운영 중인 버스의 공공의 개념을 접목시킨 버스 준공영제. 서울과 부산, 인천 등 6개 지자체는 전체 준공영제, 대구와 경기 2곳은 일부 도입했습니다. 준공영제 시행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중복 노선을 없애 배차 간격이 짧아졌고 환승요금제 덕에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줄었습니다. 또 수익성이 적은 도서 지역의 노선을 확충하면서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없앴다는 평가입니다. 실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긍정적입니다. 저는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지하철 이용하고 또 뭐 나머지 버스 2군데 탈 수 있고 하니까 많이 그냥 경제적으로도 많이 좋고. 간격이 좁아가지고 가기 편하고 저 안에 사는 사람들도 편리하게 집에 출퇴근도 가능하고 그래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버스 갈등을 기점으로 준공영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지난 한 해 서울시의 준공영제 재정 부담은 무려 5,400억 원, 부산과 대구, 인천도 1,000억 원이 넘었고 부담률은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파업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버스 요금과 임금 인상을 줄줄이 약속했는데 결국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버스 준공영제를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버스 요금의 또 인상 그리고 세금의 부담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는 지금부터 다시 또 심사숙고하게 다시 재고해봐야 될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 차원에서 준공영제를 운영한다면 그건 전부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전국 버스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막았지만 혈세 논란과 더불어 재정 문제를 둘러싼 중앙과 지방 정부 간 갈등의 내관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양천 신정동에 있는 남부보호관찰소 확대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소는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곳인데요. 이곳을 드나드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늘면 학생들의 안전 위험도 커진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민원이 계속되면서 보호관찰소 측과 주민들이 이달 초 간담회를 열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민원 25에서 살펴봤습니다. 손성애 기자입니다. 학부모들은 보호관찰소 별관 건물을 사용 중인 출입국 사무소가 이전할 경우 공간 활용 계획에 대한 확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호관찰소 확대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보호관찰소 측에서는 범죄자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거나 뭘 하러 왔을 때 특별히 큰일이 없었지 않느냐. 출입국 관리사무소 건물 자체를 또 다시 쓰기 시작하면서 확대가 되는 부분들을 이제 학부모님들이 없어지지는 못할 망정 이게 좀 더 커진다는 것이. 보호관찰 대상자가 수시로 보호관찰소를 드나들고 이 중에는 성범죄자도 있는 상황에서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준법지원센터로 이제 교육받으러 이렇게 오시는 이제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조금 위협적인 분들을 많이 보고 전자발찌를 이제 착용하고 있었다는 그런 목격하신 분들도 제가 많이 학교 측으로도 이제 얘기가 많이 오고 들었거든요. 범죄자들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하면 좀 애들 불안하죠. 학부모들의 걱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버스 정류장 등 학교 주변 흡연과 등하굣길 교통안전 문제도 지적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금연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굉장히 요청을 한 것 같아요. 남부보호관찰소는 최근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출입국 관리소 이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전할 경우 주민들과 공간 활용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호관찰소 주변 흡연이나 교통안전 문제는 양천구와 경찰서 등 관할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성폭력 사범의 경우 관찰소로 오지 않고 담당 직원이 현장으로 찾아가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주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갖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모르면 과할 수 있는데 몰라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긴 한데 저도 여기 오기 전까지 몰랐어가지고 굳이 장소가 여기가 아니더라도 위험한 데가 많은데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보호관찰소 측과 학부모들은 이달 초 첫 간담회를 가진 이후 2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요소를 없애기 위해선 관계기관의 정확한 정보 전달과 지역사회 내에서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여름부터 취약계층 10만 가구에 여름 전기료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노약자나 장애인 등이 있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구입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8,000원입니다. 여름 전기료 바우처는 7월에서 9월 전기요금에 적용되며 9월까지 쓰지 못한 금액은 겨울철 난방비 바우처로 자동 전환됩니다. 여름 바우처를 지원받으려면 전기료 고지서를 가지고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양천구가 초등학생 돌봄기관인 우리 동네 키움센터를 설치합니다. 양천구는 동일 하이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우리 동네 키움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 체결로 양천구는 동일 하이빌 아파트 주민공동 이용시설에 우리 동네 키움센터를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동네 키움센터에서는 학습 지원, 체험활동 등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센터는 만 6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이 이용할 수 있으며 돌봄 비용은 10만 원 이내입니다. 양천구에서 초등 돌봄 서비스를 위해 우리 동네 키움센터를 개소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양천구 아동청소년과 한선경 주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동네 키움센터 어떤 곳인지부터 간략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 동네 키움센터는 돌봄교사와 관리자가 상주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간식과 교육, 놀이, 문화 프로그램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네, 센터 운영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양천구 1호점 우리 동네 키움센터는 올해 9월 개소할 예정이고요. 네. 기존 지역 아동센터가 저소득 가정 아이들로 이용 대상이 한정됐던 것과 달리 우리 동네 키움센터는 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용 시간은 학기 중 평일엔 오후 1시에서 7시, 방학 중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위탁 운영할 예정이고요. 이용료는 월 10만 원 이내로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네, 이 센터가 아파트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무상 임대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했을 텐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아파트 주민 공동시설 내에 우리 동네 키움센터를 설치하려면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네.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저희가 입주자 대표회의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각 가정마다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서 주민 동의 78%를 받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주민들이 찬성을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해당 아파트 외 다른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해도 괜찮은 걸까요? 네, 아파트 내에 거주하지 않는 초등학생들도 우리 동네 키움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와 충분히 협의하였고 협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학부모들의 수요가 상당할 것 같은데 이 센터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돌봄 수요를 파악하여서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27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3일차인 14일 상임위원회별로 현장 방문을 진행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신정 2-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공사 현장에 방문해 초등학교 통학로 문제와 소음, 분진 민원을 들었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는 이번 임시회의 안건으로 제출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연희체육공원과 용왕산 실내 배드민턴장을 방문했습니다. 임시회는 17일 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과 안건 처리 후 폐회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 일하는 노인은 10명 중 3명에 불과합니다. 연락할 가족 없이 홀로 죽음을 맞이한 노인은 5년 동안 2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국민 7명 중 1명이 노인인 고령사회에 접어든 가운데 노인 일자리 창출과 고독사 예방 효과도 있는 역촌동 노노케어가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67살이 된 연순희 씨. 연 씨는 5년 전 의류 사업을 그만두고 올해부터 역촌동 노노케어 봉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툰 솜씨지만 레시피를 보며 직접 반찬을 만듭니다. 연 씨는 노노케어 봉사자라는 제2의 직업을 가지면서 일에 대한 가치관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사업을 했었을 적에는 나의 욕심이라고 할까 이랬는데 이제 그걸 다 떨치고 봉사를 하다 보니까 욕심을 떠나서 내 자신이 낮춰진다는 거를 느낀 것도 있고.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활동성이 있는 어르신 1명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2명을 돌보는 역촌동의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동은 지난 2017년 행정자치부의 공모 사업으로 시작해 올해로 3년째 노노케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 노인 20명이 요리 등의 일자리 교육을 받고 직접 반찬을 만들어 혼자 사는 노인에게 전달합니다. 노노케어 대상자들은 반찬 배달을 받고 안부 인사도 주고받는 이 시간을 늘 기다립니다. 여사님밖에 안 와요. 누구 올 사람 없어. 기다리고 저 여사님 오면 반갑지. 이렇게 맛있어. 그 반찬이 너무 맛있어요. 역촌동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600여 명으로 은평구에서 가장 많습니다. 노인 인구가 매년 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기초수급자 비율도 올해 7%에 달합니다. 역촌동은 노노케어 사업이 다른 노인 복지 사업으로도 연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노노케어 사업으로 해서 한정된 게 아니고 다른 목욕봉사라든가 김장봉사, 그다음에 어르신 관련돼서 봉사 활동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과 노인 돌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역촌동 노노케어. 늘어만 가는 노인 인구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커진 가운데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는 그 해결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다혜입니다. 한국의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재도전 끝에 얻은 값진 결과인데요. 서원이 등재되면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유산은 14건으로 늘어납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옛 유학자들이 성리학을 공부하던 교육기관 서원. 한국의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자문심사기구인 이코모스는 14일 한국의 서원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등재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등재 권고를 받은 곳은 영주 소수서원과 안동 도산서원, 정읍 무성서원 등 모두 9곳입니다. 여기 소수서원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을 느끼고요. 이곳으로 찾아주셔서 많이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결과는 재도전 끝에 맺은 결실입니다. 2015년 처음 등재 신청을 했으나 전문가 심사에서 반려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뒤 신청을 자진 철회하고 서원의 독창성과 연속유산으로서의 연계성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연속유산으로서의 당위성을 설명한 논리를 개발하였고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녀야 합니다. 서원은 조선시대 성리학의 전통을 보여주는 동시에 또 그 뜻을 사회에 널리 알린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의 서원 최종 등재 여부는 오늘 6월 말 열리는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세계유산으로 한국의 서원 등재가 확정되면 우리나라는 석굴암과 불국사, 남한산성 등 세계유산 14건을 보유하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서울기록원이 시범 운영을 마치고 정식으로 개원했습니다. 서울시는 15일 은평구 혁신파크에서 서울기록원 개원 행사를 열었습니다. 기록원은 서울시가 보유한 100년의 기록물 등 총 130만여 점을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기록물 관리 전문 기관인데요. 시는 지난 2016년부터 공사에 착수해 작년 말 준공했습니다. 기록원은 매주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에 문을 열며 신정과 설 추석 당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에 개관합니다. 서울시가 청년 수당을 받은 청년 10명 중 4명은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2017년도 청년 수당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추적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 2,002명 가운데 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은 38.7%, 창업을 한 청년은 2.1%로 확인됐습니다. 청년 수당 사용 비율은 생활비와 학원비, 교재비가 80%로 가장 많았습니다. 시는 청년 수당 참여자들이 대부분 사기업 취업이나 창작 활동 등을 준비하고 있고 청년 수당을 활동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천구가 다음 달 7일까지 자동차 정비교실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자동차 정비교실은 자동차 구조와 차량 관리법, 교통사고나 고장 시 대처 요령을 배우는 자리인데요. 이론 교육과 실습으로 이뤄집니다. 교육은 다음 달 9일 오전 9시부터 4시간 동안 양천구청에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구청이나 인근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미래 직업체험 박람회가 오는 18일 양천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양천구는 로봇과 증강현실, 드론 등 최신 기술을 체험하고 미래의 유망 직업을 소개하는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미래 첨단 직업존과 이색 직업존, 유망 직업존 등 3가지 주제의 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미래 진로 지도에 대한 강연도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